이상하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200포기의 김치가 여기 있었는데. 마당을 둘러보며 빈 김치통들만 덩그러니 놓인 광경에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함께 담근 김치, 그것도 우리 가족의 겨울나기용 100포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여보, 김치가 다 어디 갔어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젓는다. 큰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새벽에 안사돈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것만 가져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안사돈은 시치미를 뚝 떼고 발뺌하기 바빴다. 아니에요. 우리 것만 가져갔어요. 순자 씨네 건 분명히 장독대 쪽에. 그 순간 이웃집 최 씨 아줌마가 전해준 말이 떠올랐다. 아침에 안사돈네 트럭에 김치통을 한가득 싣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놀랐다니까요. 김치로 당한 배신. 믿었던 안사돈이 200포기 중 자기 목 100포기는 물론 우리 목 100포기까지 몽땅 가져간 것이다.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현철 내 묵은지라는 이름으로 팔아 돈까지 벌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세웠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았다. 김치 없이 겨울을 나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 더 컸다. 김치로 갚아야지. 잠 못 이루는 밤, 내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1년 후 안사돈에게 돌려줄 복수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김치로 당한 배신, 김치로 갚아주리라. 시집간 내가 안사돈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8년생 원주 출신 곽순자입니다. 47에 시집가서 세 자녀를 키우며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지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셔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삶이 고단했지만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되었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사람 믿는 마음이 컸던 탓에 크게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김장을 의례 품앗이로 합니다. 이웃끼리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돌아가며 김장을 하는 거지요. 특히 우리 집은 아들 셋에 며느리 셋, 손주들까지 식구가 많아 김장 김치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한 해에 배추 100포기는 기본이고 때로는 150포기까지도 했으니까요. 문제의 사건은 5년 전 겨울, 김장철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둘째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 안사돈 되시는 분과 함께 김장을 하기로 한 해였습니다. 안사돈은 우리 동네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읍내에 사시는데 평소에는 왕래가 잦지 않았지만 명절이나 집안 큰일에는 꼭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해 11월 초순, 김장 준비를 시작할 즈음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는 김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김장 준비를 해야 해서요. 평범한 안부로 시작된 전화였는데 대화 중에 안사돈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고, 매년 김장하기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요? 서로 도우면 수월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김장은 집안마다 비법이 있고 입맛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안사돈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둘이 힘을 합하면 일손도 더 많아지고 효율적일 것 같았지요. 그러시게요? 그럼 함께 하는 게 좋겠네요. 장소는 어디서 할까요? 순자 씨네가 마당도 넓고 장독대도 있으니 거기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재료랑 사람들 데리고 갈게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사돈은 자기네 식구들과 일손 몇 명을 더 데려오겠다고 했고 우리도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부탁해서 많은 일손을 모았습니다. 김장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추는 미리 절여야 하니 3일 전에 시장에서 배추 200포기를 사왔습니다. 100포기는 우리 집 목, 100포기는 안사돈네 몫이었지요. 마늘, 생강, 파, 무, 갓, 미나리 등 김치 양념 재료도 두 집 분량으로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는 각자 준비하기로 했는데 안사돈은 자기네 고춧가루가 특별히 맛있다며 자랑하더군요.
드디어 김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안사돈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안사돈 내외와 안사돈의 언니, 동생, 조카 며느리까지 5명이 왔고 우리 쪽에서는 저와 남편 큰 며느리, 셋째 며느리, 이웃 아주머니 3분까지 7명이 모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잠깐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천막을 치고 그 아래 여러 개의 큰 통을 놓았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는 사람, 양념을 버무리는 사람, 배추에 양념을 넣는 사람, 김치를 담는 사람까지 분업화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웃고 떠들며 김장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까지 꽃을 피웠지요. 점심때는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와 잡채, 불고기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안사돈이 막걸리도 한 병 가져와서 남자들은 한 잔씩 했고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안사돈 내 식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고 양념을 담당한 안사돈의 언니가 우리 몫의 양념과 그들 몫의 양념을 철저히 구분하더군요. 처음에는 각자의 입맛이 있으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고춧가루 참 좋네요. 제가 안사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 동네 특산품이라 매년 좋은 걸로 골라 삽니다. 이건 우리 식구들 것이고 순자 씨네 것은 저쪽에 따로 해놨어요. 안사돈이 약간 경계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김장은 해가 지기 직전에야 끝났습니다. 200포기의 배추가 모두 김치가 되어 커다란 통에 담겼습니다. 통은 분명히 2집 분량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 것은 장독대에 두고 안사돈네 것은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해 두었지요. 일이 끝나고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김치는 내일 트럭 불러서 가져갈게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일단 이것만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작은 통 하나에 김치를 담아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많이 가져가세요라고 했지만 안사돈은 내일 다 가져갈 거니까 괜찮아요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피곤해 지쳐 바로 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했더니 온몸이 쑤시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올해 김장을 무사히 마쳤고 안사돈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김치를 가지러 오면 점심이라도 대접해야겠다 싶어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김치통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여보, 김치통들 어디 갔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아침 일찍 안사돈네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갔다는데. 네. 우리 김치까지요? 남편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아니, 자기네 것만 가져갔겠지. 나는 자고 있어서 큰 며느리가 응대했어. 큰 며느리를 불러 물어보니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새벽에 안사돈 작은 동생이랑 조카들이 와서 김치통 다 실어갔어요. 자기네 것만 가져간다고 해서 저는 그냥 두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정말 빈통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김치는 한 포기도 없었습니다. 급히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 김치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네, 아침 일찍 가져갔어요. 순자 씨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근데 우리 김치도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것만 가져갔어요. 순자 씨네 것은 장독대 쪽에 있을 거예요. 장독대에도 없어요. 김치가 한 포기도 없네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우리 동생이 잘못 가져온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남편과 함께 창고, 장독대, 마당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김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안사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 최 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김장 다 했다면서요? 근데 아침에 이상한 걸 봤어요. 안사돈네 트럭에 김치통을 한가득 싣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저렇게 많이 담그셨나 했지 뭐예요.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김치 200포기 중 우리 목 100포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안사돈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께 김장하자고 제안한 것,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한 것, 그리고 새벽에 김치를 가져간 것까지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지요. 그날 밤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함께 일하며 웃고 떠들었던 안사돈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당장 찾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만류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김치 때문에 두 집안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안사돈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며느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친정에 전화해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정말 그랬나 봐요. 김치가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안사돈은 우리 김치까지 모두 가져갔고 이제 와서 인정할 수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배추 100포기, 그리고 들인 정성과 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치 없이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사정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며칠 뒤 다시 김장을 했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재료도 부족해 예년만큼 넉넉하게 담그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안사돈과는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친정에 가기가 민망하다며 발길을 뜸하게 했고 안사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로 당한 배신, 그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치는 김치로 갚아야지.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그 작은 씨앗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로 당한 배신, 김치로 복수하리라.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김장 사건 이후 나흘이 지났지만 안사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전화도 모두 무시당했죠. 처음에는 혹시 실수로 잘못 가져간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인 행동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안사돈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나 안사돈네 좀 다녀올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까? 혼자 가면 신경 쓰이는데.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자가 가면 더 분위기만 험악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 안사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안사돈의 집은 읍내에서도 꽤 큰 규모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문패에는 김현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사돈 남편의 이름이죠.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 안사돈 계세요? 하고 불러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옆집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김현철 씨네 집인데 혹시 어디 나가셨나요? 아, 김 선생네요. 아침에 차 끌고 나가시던데요. 장 보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언제쯤 돌아오실지 아세요? 글쎄요, 말씀은 없으셨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는 아쉬워 근처 슈퍼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서 마시며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안사돈의 차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주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안사돈은 차에서 내리며 저를 발견하고는 확실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리 연락했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받지를 않으셔서요. 안사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랬나요? 요즘 전화기가 고장나서.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야기하기 그러네요. 안사돈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앞마당으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 커다란 김치통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치가 분명했습니다. 거실에 앉자 안사돈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김치 때문에 왔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김치요? 네, 지난번 함께 담근 김치요. 우리 몫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신 것 같아서요. 안사돈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순자씨. 우리는 우리 몫만 가져갔어요. 순자씨네 것은 분명히 장독대 쪽에 놓아뒀는데 장독대에도 창고에도 없었어요. 우리는 김치가 한 포기도 없었답니다. 안사돈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이웃분들이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이웃들을 의심하는 말에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웃분들이 새벽에 와서 김치통을 다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최 씨 아주머니는 안사돈 내 트럭에 김치통을 가득 싣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안사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김치였어요. 200포기 중 100포기가 우리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김치가 다 안사돈 내 김치일 수 있나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안사돈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친척들 김장도 같이 하기로 해서요. 그래서 좀 더 필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이 말에 저는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애초에 그럴 계획이었다면 미리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김치를 가져간 후에도 연락 한 번 없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도 준비를 달리 했을 텐데요. 안사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순자씨. 좀 무리한 부탁인 것 같아서 말하기가 그랬어요.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그 순간 안방에서 안사돈의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사돈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순자씨가 놀러 왔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김치 때문에 왔어요. 우리 몫에 김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안사돈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순자씨네 것은 따로 놔뒀다고 하지 않았어. 안사돈이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이야기해요.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고 저는 더 이상 머물러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이미 가져가셨으니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정말 실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집을 나서는데 안사돈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순자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에 꼭 보답할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김치를 잃은 것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이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당장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김치 때문에 두 집안이 완전히 틀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렇게 김치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를 통해 다른 이웃들도 알게 되었고 모두가 안사돈의 행동에 혀를 찼습니다. 이틀 후 둘째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김치를 많이 담그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친척들 것까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대요. 괜찮아, 너 탓은 아니니까.
친정어머니 탓도 아니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머님께 김치를 좀 보내왔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작은 통에 담긴 김치를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100포기 중 10포기 정도를 돌려받은 셈이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씨, 그 김치 사건 들었어. 안사돈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네. 에이, 이미 지난 일인데 뭐. 다시 김장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 아, 그런데 말이야. 내 조카가 안사돈네 동네 사람인데 안사돈이 김치를 팔았다는 소문이 있대. 네, 팔았다고요? 그래, 안사돈이 옛날에 반찬 가게 했잖아. 그 인맥을 통해서 김치를 팔았다는 소문이 있어. 한 통에 10만 원씩 받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 김치를 가져가서 돈을 벌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저 소문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며느리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안사돈네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안사돈 집 뒤편에 김치 냉장고가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트럭으로 김치를 싣고 나가는 걸 봤어요. 이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는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엄마가 김치를 팔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다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사돈, 혹시 우리 김치를 파셨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적 없어요. 마을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김치 냉장고도 새로 들이셨다면서요. 아이고, 그건 원래 사려고 했던 거예요. 소문이란 게 그렇게 부풀려지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안사돈의 말투에서 거짓말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읍내 시장에 갔던 큰며느리가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김치를 팔고 있는데 그 김치가 우리 김치 같아요. 포장지에 현철 내 묵은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철은 안사돈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바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현철 내 묵은지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있었고 비닐에 포장된 김치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봉지를 사서 맛을 봤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김치야. 맛이 똑같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안사돈은 처음부터 김치를 팔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김장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몫까지 모두 가져가서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그냥 잊고 지내자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하는 복수가 아닌 김치로 당한 배신을 김치로 갚아주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치는 김치로 갚아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안사돈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김치로 교훈을 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복수의 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마음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저는 다음 김장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로 당한 배신이 확실해진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노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김장철은 1년에 한 번, 그때까지 인내하며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밭일도 하고 이웃들과 수다도 떨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김치 사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을 때 안사돈과 마주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설날,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사돈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세월 참 빠르네요. 네, 안사돈도 잘 지내셨나 봐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둘 다 그 사건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읍내 유명한 한과인데 순자 씨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담근 매실청이에요. 선물을 교환하며 웃었지만 제 웃음 뒤에는 기다려라, 곧 갚아줄 테니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복수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안사돈의 김치를 훔쳐오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김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김치의 발효 과정과 다양한 맛을 내는 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김치 맛을 망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과도한 설탕은 김치를 물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면 김치가 쉽게 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했습니다. 김치를 망치는 법, 그것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맛은 완전히 다른 김치를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김치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요리책을 뒤지고 심지어 읍내 도서관에 가서 발효식품에 관한 책까지 찾아봤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맛은 완전히 망가진 김치를 만드는 것. 그것도 안사돈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한 달간의 연구 끝에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넣으면 김치가 물러지고 특정 향신료를 넣으면 독특한 뒷맛이 생기며 효모를 살짝 첨가하면 발효 속도가 빨라져 금방 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복수 계획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사돈과 다시 김장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사돈의 집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안사돈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 제가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석 때 다시 만난 안사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안사돈,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안사돈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난 일을 꺼낼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작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안사돈 내서 담근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올해는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요. 안사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 일을 감안하면 제 제안이 의외였을 테니까요. 정말요? 순자 씨가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우리 집은 올해는 규모를 좀 줄일 것 같아서요. 대신 안사돈 내 김장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안사돈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기쁜 표정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죠.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좋겠어요. 제가 양념 재료도 좀 가져갈게요. 우리 집 특제 비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사돈은 제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저는 복수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안사돈 네 집에서 김장을 돕기로 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같이 한다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 복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인척 관계인데. 걱정 마세요. 단지 교훈을 주는 정도로만 할 거예요. 안사돈이 김치를 팔 수 없을 정도로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특별한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고춧가루와 다를 바 없지만 약간의 설탕과 특수 발효 촉진제를 섞었습니다. 이 양념으로 담근 김치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급격히 변질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밀 재료라며 준비한 젓갈에도 손을 봤습니다. 약간의 효모를 첨가해 김치가 빨리 씌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맛을 즉시 망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절했습니다. 김장 일주일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안사돈네 집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사돈은 매우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우리 집 김장을 도와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웃사촌이 힘을 합쳐야죠. 안사돈의 집 마당을 둘러보니 이미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배추와 무가 쌓여 있었고 대형통도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몇 포기 담그실 계획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200포기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친척들 것도 해줘야 해서요. 친척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변명을 다시 꺼내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네, 여러 집안에 나눠줘야 해서요. 저는 안사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눈빛에서 거짓말의 흔적이 보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한 양념을 가져올게요. 작년에 우리 집 김치가 맛있었다고 하셨으니 그 비법을 나눠드릴게요. 안사돈은 기쁜 표정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할 거예요? 네, 안사돈이 우리 김치로 장사해서 돈 벌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김치가 팔리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드디어 김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 양념을 가방에 넣고 안사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큰 며느리와 함께 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친정이라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왔어요? 자, 여기 앉으세요. 우리 막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특별 양념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특별 양념이에요. 이걸로 하면 김치 맛이 아주 특별해진답니다. 안사돈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양념을 살폈습니다. 어떤 게 특별한 거예요? 비법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로 하면 처음에는 평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요. 안사돈은 감탄하며 양념을 받았습니다. 역시 순자 씨는 김치 솜씨가 좋다더니 비법까지 있으셨네요. 그렇게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양념을 섞는 과정에서 제 특별 재료가 고르게 섞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김치 양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복수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장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안사돈네 마당은 김장 재료와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특히 양념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특별 재료가 모든 김치 양념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꼼꼼히 챙겼지요. 안사돈, 이 고춧가루가 정말 좋네요. 올해는 색깔도 곱고. 저는 양념을 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안사돈은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좋은 걸로 샀어요. 순자 씨가 도와주시니 더 신경 썼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사돈, 이 김치는 다 어디에 보관하실 거예요? 양이 많아 보이는데. 안사돈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저기 창고에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 보관할 거고 친척들한테 나눠줄 거고. 친척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이렇게 많은 김치를 다 소비하실 수 있겠어요? 안사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럭저럭. 작년에도 잘 소비했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계속 양념을 섞었습니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안사돈이 여전히 김치 장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념이 다 준비되자 본격적인 김치 버무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인 배추를 펼치고 양념을 골고루 발라 포기김치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양념이 잘 발라지도록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배추속까지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야 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사돈도 제 방식을 따라하며 열심히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의심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안사돈이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와 떡, 과일 등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저는 지난해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안사돈, 올해는 우리 제대로 호흡을 맞춰보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을 것 같네요. 안사돈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순자 씨가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식사 후 다시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특히 제 비밀 작전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할 시간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와중에 저는 의도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안사돈네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에는 이미 담겨진 김치통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새 비닐 포장과 라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판매할 계획이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고 돌아온 저는 더욱 열심히 김치 담그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안사돈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는 이미 완성된 김치에 추가로 특별 양념을 살짝 뿌려주었습니다. 이 양념에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발효 촉진제가 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안사돈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에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 사이인데. 저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장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200포기의 배추가 모두 맛있는 김치가 되었고 커다란 통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안사돈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김치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씨도 좀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집에서 이미 담갔어요. 안사돈이 다 쓰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안 가져가면 서운하잖아요. 안사돈이 작은 통에 김치를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사실 이 김치는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김치로 변화가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김장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든 김치가 통에 담겨 안사돈네 창고에 정리되었고 마당은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복수 계획 1단계가 완료된 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 김치에 이상한 걸 넣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야. 단지 맛이 이상해질 뿐이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두고 봐. 일주일 후면 알게 될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사돈이 준 김치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맛을 보며 변화를 관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치를 꺼내 맛을 보니 약간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일반적인 김치라면 이제 막 익기 시작해야 할 시점인데 이미 쉬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와서 이거 좀 맛봐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김치를 먹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쉬어졌네요? 이게 안사돈네 김치예요? 그래. 내가 특별히 준비한 양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5일째 되는 날 김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색깔이 약간 변하기 시작했고 냄새도 일반 김치와는 달랐습니다. 맛을 보니 이상하게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정확히 제가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이제 안사돈네 김치가 모두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저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전화했는데 김치가 다 이상해졌대요. 색깔도 변하고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좀 난다고. 그래, 어쩌면 좋겠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이미 몇 통은 포장해서 납품할 준비를 했는데 전부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김치가 다 이상해졌어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김치가 다 이상해졌다니까요. 맛도 이상하고 색깔도 변하고. 어쩌면 좋아요. 이미 몇 군데 납품하기로 했는데. 납품이요? 아, 친척분들한테 나눠주시려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안사돈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게. 네, 친척들한테요. 그렇군요. 근데 김치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같이 담갔는데. 저는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자 씨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재료가 안 좋았던 걸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안사돈이 가져가라고 주신 김치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조금밖에 없으니까. 안사돈은 더욱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이미 주문받은 것도 있고. 아니, 친척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다시 담그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김장철이니까 배추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담그면 시간도 없고 돈도 더 들고. 아이고, 정말 큰일이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이 김치를 팔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문받은 것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안사돈에게서 전화 왔었어요. 김치가 다 망했대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여기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깊게 관여하지 말고. 네, 물론이죠. 이제 제 복수는 끝났어요. 김치로 당한 만큼 김치로 갚아줬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있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둘째 며느리가 또 전화를 받고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더 큰일 났대요. 우리 엄마가 벌써 몇 통은 납품했는데 다 반품이 들어왔대요. 맛이 이상하다고. 저는 놀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역시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복수가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사돈 내 김치 대참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안사돈의 집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김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납품했던 곳에서는 전액 환불과 함께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흐뭇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복수가 예상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안사돈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닌 직접 방문이었습니다. 순자 씨, 시간 좀 있으세요? 안사돈이 현관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는 안사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사돈은 평소와 달리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치 사태로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저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사돈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 씨, 사실 큰일 났어요. 네, 김치 이야기는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안사돈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혹시
그날 김장할 때 특별히 다르게 한 것 있었나요? 왜 김치가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김치가 이상해진 걸까요? 색깔도 변하고 맛도 이상하고. 심지어 어떤 건 거품까지 생겼어요. 거품요? 저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 제가 넣은 발효 촉진제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안사도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김치를 좀 팔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고백하는군요. 저는 내심 통쾌함을 느끼며 들었습니다. 네, 파셨다고요? 네. 작년부터 조금씩 김치를 만들어 납품해왔어요. 제 동생이 식품회사를 하는데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요. 그런데 이번에 김치가 모두 이상해지는 바람에. 그렇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 사실 작년에 순자 씨네 김치도 좀 가져간 건 정말 미안해요. 안사돈이 마침내 지난해의 배신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문량이 갑자기 늘어서 급한 마음에 그랬어요.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 저는 잠시 말없이 안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순자 씨가.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뭐요? 안사돈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었나 봐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사돈, 김치는 참 신기한 음식이죠. 정성을 들이면 맛있게 되고 속임수를 쓰면 그 맛이 변하고. 안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안사돈이 우리 김치를 가져가서 팔았다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요. 읍내 시장에서 현철 내 묵은지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것도 봤고요. 안사돈은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때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함께 정성 들여 담근 김치를 몰래 가져가서 돈을 벌다니. 저는 그저 안사돈에게 그 기분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정말 순자 씨가? 안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가져간 특별 양념에는 김치를 빨리 씌어지게 하는 재료가 들어있었어요. 건강에 해롭진 않지만 맛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안사돈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얼마나 큰 손해가 생긴 줄 알아요? 이미 주문받은 것도 많았는데. 작년에 우리 집 김치 100포기를 훔쳐갔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겨울 내내 김치 없이 지내야 했던 고통은요? 안사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와 미안하다고 해도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의 빚을 갚았다고 생각해요. 김치로 받은 상처를 김치로 갚았으니까요. 안사돈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 볼게요. 할 말이 없네요. 저는 안사돈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안사돈, 김치는 나눔의 음식이에요. 속임수를 쓰면 그 맛도 변하는 거죠. 안사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 복수 이야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두 집안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 아닌가요? 당분간은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중요한 건 교훈을 얻었느냐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안사돈 내 김치 대참사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제 복수가 정당하다고 여겼지만 일부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사돈네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에 따르면 안사돈 남편의 환갑잔치였는데 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머님, 우리도 초대받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초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김치 사건 이후 안사돈이 우리를 초대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까지 부르다니. 남편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할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우리 사위아버지 환갑인데. 잔치 당일, 저희 가족은 안사돈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당에는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안사돈을 찾았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순자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환갑잔치 상이 차려져 있었고 여러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김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김치가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는데 특히 배추김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어떤지 맛 좀 봐주세요. 안사돈이 김치를 한 점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잘 담그셨어요. 안사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라뇨? 네, 김치 사건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 담갔어요. 이제 김치 장사는 접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복수가 안사돈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친척들과 손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순자 씨네 김치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 정말 미안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사돈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분명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려고요. 순자 씨가 준 교훈 잊지 않을게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그 결과가 단순한 보복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성장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 저도 과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안사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그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로 시작된 갈등이 김치로 해결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안사돈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김치가 사람을 변하게 했네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김치가 아니라 진실이 사람을 변하게 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김치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두 집안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치는 김치로 복수한다. 제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복수를 넘어선 화해였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교훈이 더 달콤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김치는 김치로 갚는다. 이 말은 단순히 복수의 의미가 아닌 진실과 정직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치 복수 사건이 마무리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다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사건 이후 안사돈과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가끔 만나긴 했지만 김치 이야기는 자연스레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집안의 관계는 겉으로는 회복된 듯 했지만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둘째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전화했는데요. 올해 김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올해는 어떻게 김장할 계획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올해는 정말 함께 김장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년 일이 있은 후에 안사돈이 다시 함께 김장하자고 제안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함께 김장하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 않았니? 엄마가 그러시는데 작년 일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치를 팔 생각은 완전히 접었다고도 하시고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사돈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일이 반복될까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해봐야겠구나. 그날 저녁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여보, 안사돈이 올해 김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대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작년 일이 있었는데도.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또 속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작년에 안사돈이 공개적으로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김치 장사도 접었다고 하고. 저는 고민 끝에 안사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안사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 김장 함께 하자는 제안 들었어요. 아, 순자 씨. 네, 올해는 우리 정말 제대로 함께 했으면 해서요. 작년 일은 정말 미안해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양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소는 순자 씨네가 편하면 거기서 해도 좋고 우리 집도 괜찮고요. 장소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작년보다는 좀 줄이려고요. 각 집안 필요한 만큼만 하고 정확히 나눠서 가져가는 거로요. 저는 안사돈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안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년 일이 있어서 아직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번에는 정말 서로 신뢰하며 했으면 좋겠어요. 안사돈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순자 씨가 보여준 교훈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김치 장사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녀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해보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정말 고마워요, 순자 씨.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들과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약간은 조심스러워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볼 가치가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 김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사돈네 집과 우리 집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을회관을 빌려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함께하면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장 준비는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배추와 무는 각자 필요한 만큼 준비하고 양념 재료는 공동으로 구매해서 비용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유되었고 두 집안 식구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김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모여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안사돈과 저는 양념을 담당했고 남편들은 배추를 나르는 일을, 며느리들은 양념을 버무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안사돈과 저는 자연스럽게 김치 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이번에는 진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안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비법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그 특별 양념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늘은 진짜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데 집중해요. 점심시간에는 모두 함께 모여 국수와 편육을 나눠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안사돈이 갑자기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안사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순자씨네 김치를 몰래 가져가서 팔았고 그것 때문에 순자씨 가족이 겨울 내내 김치 없이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순자씨는 그에 대한 교훈을 주셨죠. 안사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와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안사돈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감동한 듯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나눔의 음식으로 이웃과 가족을 위해 정성껏 담그겠습니다. 안사돈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안사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사돈, 저도 작년에 너무 과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김장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우리는 정확히 두 집안의 몫을 나누었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의 몫만 가져갔고 심지어 저희 집까지 김치를 실어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직접 가져갈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가져간 것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안사돈이 고집했습니다. 결국 안사돈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이 김치를 우리 집까지 실어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나뉘어졌고 어떤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안사돈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김치 이야기를 농담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가끔 안사돈이 저에게 순자씨, 올해 특별 양념은 없죠?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진짜 비법만 썼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씨, 우리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김장하면 어떨까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경험한 교훈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거군요. 그렇게 우리는 마을 김장 나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집안이 주도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그것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고 우리의 김치 이야기는 나눔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치는 김치로 갚는다는 속담과 함께요.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복수가 아닌 나눔과 화해를 상징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성, 관계, 그리고 때로는 교훈을 담는 그릇입니다. 안사돈과 저는 김치를 통해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배신, 복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화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김치는 김치로 복수한다. 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이에서 김치는 김치로 화해한다. 로 바뀌었습니다. 쓰디쓴 발효 과정을 거친 우리의 관계는 마치 잘 익은 김치처럼 깊고 풍성한 맛을 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안사돈과 함께할 김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에게도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김치에 담긴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듯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시간과 이해, 그리고 때로는 아픔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안사돈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로 시작된 갈등이 김치로 해결되고 더 나아가 김치를 통한 나눔으로 발전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김치는 김치로 복수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진실과 정직함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교훈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와 화해가 가장 달콤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도요.